법률행위 요건 봅니다. 요거 보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가 제대로 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단계 성립 요건과 2단계 효력 요건이 필요하다가 맞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양가로 2번을 보기 전에 의 부분에서 셋째 줄 한번 볼까요? 셋째 줄.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 존재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요건으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효력 요건은 법률행위 존재를 전제로 하여, 즉 성립이 되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요걸 읽었어요. 법률행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1단계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고,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효력 요건을 따져볼 수 있고, 따져보니까 흰 글씨 제대로 갖추지면 뭐가 돼? 유효가 되고, 노란 글씨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 가능이 된다. 여기까지 지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필요하냐? 성립 요건 동안에 1번 봅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이 뭐냐 하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일반이라는 뜻이고, 특별은 뭡니까? 특별히 그 행위에만 필요한 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성립 요건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띠것을 보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존재할 것 이러면 되겠죠. 존재란 말이 중요합니다. 존재. 가장 기초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려. 존재. 자, 봅시다. 묻는 말에 답을 하고 OX로 맞춰볼까?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OX. X 이래야지. 능력을 갖출 필요 없어. 당사자의 능력은 언제 따지는 거예요? 효력 요건에서 따지는 거지. 1단계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본다.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시 본다. 거꾸로 한번 볼까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X죠. 행위 능력은 성립에는 관계없어. 성립은 됐는데 행위 능력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지. 성립은 된 거예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갖춰야 한다. X죠.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뭐 하면 된다? 존재하면 돼. 사람이 있으면 되지. 그 사람이 바본지 똑똑한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존재란 말이 중요한 거야.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존재하는 걸로 족하다. 목적이 확정 가능제부터 타당할 필요 없어. 목적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되지. 의사표시가 일치될 필요도 없다. 존재란 말 안 놓치도록 조심하고. 그 다음 바로 내려가서 효력 요건을 봅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 일반이 무슨 말이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 말이죠. 이제 따져. 1단계에서는 안 따졌죠. 2단계로 넘어오면 이제 당사자 목적을 따지는 거예요. 따져서 당사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 능력을 갖춘 사람. 갖춰야 될 능력이 몇 개? 세 가지. 그래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뭐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 가능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 행위라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 행위라면 취소 가능이 된다 이랬죠. 우리 책에는 그런 건 이제 빠져 있는 거야. 그것 같이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니은.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돼?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는 무슨 말이죠? 의사표시가 무슨 말이냐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세요. 공부를 이 접근을 할 때 어렵게 접근하면 힘들어져. 쉽게. 그래서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내 생각을 알리는 거다. 이래도 되고, 내가 이해한 대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것도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게 의사표시라.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야. 내 생각을 알리는 거야. 어떻게 알려야 될까? 속으로 생각한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돼야 돼, 안 해야 돼? 일치돼야 있지. 그리고 속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자유롭게 해야 돼? 남으로부터 간섭을 받아야 돼?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야지.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을 당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하면 하자가 있어 없어?
그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되고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일치되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무효가 되거나 지속환원이 되겠죠. 그 무효되거나 지속환원이 되는 그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몇 가지 있나까? 4가지가 있네. 비, 통, 작사 이랬죠. 그걸 시작하면 되지. 무효 취소. 특별 이런 것들은 공부 좀 다 하고 나서 보는 겁니다. 끝까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보면 보충학습에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제일 밑에 보니까 무슨 능력? 행위능력. 행위능력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타이틀에 이제 행위능력이라고 쓰여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드는 연습을 해봐.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민법상 행위는 100% 법률행위라 했다니까. 법률행위.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좀 더 살을 붙이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독자적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러면 되겠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계약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이다. 여러분 행위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가만 보니까 미성년자도 아니다. 그죠? 미성년자 있어요? 미성년자 손 들어봐. 없어? 법원으로부터 무슨 선고받은 거 있어요? 법원에 가본 적도 없어? 그럼 깨끗하네. 행위능력이 있겠구만. 혼자서 행위를 해요? 못해요? 할 수 있지. 집도 사고 땅도 팔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속환원이죠.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누구지?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세 사람 봤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에서 미성년자가 묻고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그런 건 뭘 안 물어보겠노? 우리가 수준 있는 시험에서. 밖에 나가서 이제 중개사 공부한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첫 반응이 와, 그 어려운 공부를 하냐 이란다. 과거에는 뭐란다? 복덕방 이랬는데 요즘은 복덕방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중개사가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거든. 보편화돼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중개사 공부한다 이러면 야, 그거 어렵다는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아이고, 그거까지가 한다고 뭐 그리 뭐 용어를 써서 한다. 그냥 놀러다니면서 저런 소리 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요즘은. 알거든.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넘어가는 거야. 쭉 넘어가는 거야. 14페이지. 내가 중간중간에 농담을 하면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할 테니까. 자, 지금 농담을 할 때 뭐랬어? 밖에 나가서 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 한다고 해야 될까, 아이가? 왜 안 한다고 하는데? 숨기지 마라, 좀. 뭐 재진 나야 돼, 숨기게. 한다고 하는 순간 생활이 단순화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왜?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한다 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특히 주간반, 특히 여학생. 남학생은 공부한다 안 하는데 별 문제 없어. 방해꾼들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여름쯤 지나면 이제 울고불고 내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몇 명 있어. 왜 왔어요? 물어보면 남편이 나를 괴롭혀요. 근데 지금 라면도 끓여 먹고 김밥도 사 먹고 하면 되는데 꼭 밥 차리라 뭐 해라 자꾸 말이지. 애들도 나를 괴롭혀요. 엄마 사고도 매달린다고. 제일 방해 요소 가족들이야. 가족들. 공부의 방해 요소 첫 여자가 가족이 있어요. 그럼 그 가족으로부터 최소한의 방해를 조금 적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밝히고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을.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미래에서 당신이 언제까지 직장에 다니겠냐? 언젠가는 퇴직을 할 거 아니가? 그럼 그거 누가 먹고 살리겠노? 그때 내가 나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나도 공부하기 싫다.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다. 누구 때문에? 당신의 퇴직을 위해서. 응?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근데 나의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피를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당연히 해야지. 그걸로 가면 내가 뭐 밥차려 해야 되겠냐? 혼자 차려 먹어야 되겠냐? 혼자 차려 먹어야 될까 아이가? 김밥도 먹고 라면도 삶아 먹고 이렇게 해서 1년 고생하는 게 뭐 그리 힘드냐? 설득을 해야 돼. 자식들한테도 설득을 해야 돼. 그 설득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부동산을 중개하는 건데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오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신경이 둔하다, 예민해져 있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 전 재산을 중개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도 설득을 못하는 사람이 그 예민해져 있는 남을 설득할 수 있겠나? 안 되겠지. 그러니까 중개사의 첫 걸음마가 뭐라고? 공부하는 걸 당당하게 밝히고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내 적으로 만든다, 내 아군으로 만든다. 내 아군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협력자, 나의 조력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첫 단계, 공부의 첫 단계예요. 그래 해야 생활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단순화돼야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생활이 산만하면 남들 다 경조사 다 챙기고 애들 다 챙기고 가정살림 다 하면서 공부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해보시면 알아. 공부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생활이 단순해져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지들 끄면서 3년, 4년 하는 것보다 단방에 1년 만에 딱 끝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가서 뭘 해? 밝힌다.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를 갖다 실 붙여. 그냥 언제다 집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요도 붙이고 저도 붙여가지고 가면서 이제 읽어. 자기도 공부하고 물어보면 또 가르쳐 주는 것도 더 큰 공부요.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해? 물어보라 하고 저기 무슨 표인지 아나? 물어보라 하고 그러면 이제 표도 가르쳐주고 네 당사자가 뭔지 아나? 계약을 맺는 사람을 말하거든?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 아나? 제가 인능력을 갖춰야 되거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식구들하고도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 자식들도 집안이 전부 다 공부 모드로 들어가니까 자식들도 공부를 잘한다니까. 혹시 하나 또 엄마가 법 공부하는 거 보고 자기도 관심 있어서 법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 검사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에도 중요한 거니까 집에 가면 절대로 감추면 안 돼. 그리고 친척들도 알리죠. 그래야지 경조사에 오란 소리 안 한다. 특히 시부모가 있는 분들은 시부모한테도 잘 알리고 그래 맹길 때 특히 이거 추석 때 오라 소리 안 한다. 내년 달력 보시면 추석이 언제? 시험치기 한 달도 전이에요. 바로 임박해서 추석이라니까. 추석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탁탁 잘 알리죠. 때가 되면 내가 한마디 할 거예요. 자, 봅니다. 목적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진도 중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험에서 당사자는 출제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사람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당사자 중에서 아까 뭘 봤습니까? 능력을 갖춘 당사자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본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시험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들어갑니다.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돼요. 당사자인 사람이 계약의 목적을 정했는데 그 목적은 어떻게 된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요까지를 이제 쭉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01번 타이틀에 목적의 확정돼 있죠. 확정.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딱 한 개 말고 있으면 돼요. 지금 현재 확정돼 있어도 좋고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만 정해지셔도 관계없다. 그래서 그 첫째 줄 쭉 가서 끝머리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돼 있거나 적어도 확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확정 가능 이 말이 중요합니다. 꼭 확정될 필요는 없고 확정이 가능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강에 나와 있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의 방법과 기준만 정해지더라도 계약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적극돼 있죠. 적극이라는 말은 긍정 이런 뜻입니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봅니다. 3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매매 대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어. 단 3월 1일 날 뭘 해야 될까? 대금은 안 정하더라도 5월 1일 날 이행 날짜에 어떤 방법으로 대금을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은 정해져야 돼, 안 정해야 돼? 기준만 정하면 돼. 기준만 정하면 꼭 그 날짜에 내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지더라도 그 계약은 확정된 거로 본다 안 본다? 확정된 거로 본다.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한 개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목적의 가능을 봅니다. 가능. 첫째 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해서는 줄을 쳐. 목적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줄치고. 자, 가능 반대말이 뭡니까?
자, 불가능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또 불가하지 말고 가짜 빼고 뭐 불능 이렇게 하세요. 불가능을 줄이면 불능이야? 불가가 아니고. 불능은 어떤 것이냐? 양가리 이걸 내려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런 말이 보이죠? 오늘은 이것만 딱 압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원시란 말을 우리가 봤다 그죠? 원시가 무슨 말이지? 처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능이다 이런 뜻이고, 후발은 무슨 말이지? 나중에 이 말이죠. 그 뒤에 불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갑이 주택을, 서울 사는 갑이 서울 사는 을에게 저 시골에 있는 집을 팔기로 했어. 자, 상상을 합니다. 서울 사는 갑이 시골에 뭘 하나 가지고 있다? 촌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 집을 서울 사는 을에게 지금 3월 1일 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5월 1일 날 1억을 받고 등기를 넘기기로 했죠. 근데 계약을 맺고 나서 3월 5일쯤 돼서 어디 시골 내려가서 보니까 집이 없어. 이웃에 물어보니까 그 집이 2월 20일 날 불이 나버렸다 하더란 말이지. 그러면 이미 집이 없어가지고 5월 1일 날 이행 날짜 되었을 때 을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갑은 집을 준다 못 준다? 집을 못 준다고 뭐야? 이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거기 불능이야 불능.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 불능의 현상이 2월 20일이라. 그럼 2월 20일은 3월 1일보다 앞이다 뒤다? 앞이죠. 그러니까 3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불이 나는 바람에 오늘 집을 못 준다를 무슨 불능이라 한다? 그런 걸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불능이다 하면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3월 1일을 기준으로 2월 20일은 3월 1일 이전이죠. 그죠? 요때 집이 불이 나서 못 주는 걸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근데 만약에 3월 5일 날 가서 보니까 집이 없었죠. 가서 보면 3월 5일 아니야. 계약은 3월 1일 날 맺고. 근데 이웃에 물어보니까 그 집이 3월 2일 날 불이 나서 5월 1일 현재 집을 못 주게 됐다. 그러면 3월 2일은 계약 맺고 나서 아닙니까? 그런 불능을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알았던 건데. 자, 원시적 불능이 무슨 말이죠? 계약 성립 이전에 불능이 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계약 성립 이후에 불능이 된 것을 말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라고요? 계약 성립 당시라 3월 1일 당시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줄을 쳐.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실행이 불능인 경우 이걸 무슨 불능? 그 밑에 줄 원시적 불능이고 끊고 이러면 이렇게 끊습니다. 끊어줘. 문단을 딱 끊어주고, 그 다음에 성립 당시에는 실행 가능했으나 줄을 쳐. 성립 당시에는 실행 가능했으나 그 이행 전에 불능이 됐다. 그러니까 3월 1일 당시에는 집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불이 나는 바람에 5월 1일 날 집을 못 주게 됐다. 그런 불능을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 한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라 한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동아리 이걸 내려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당연히 무효이고 끊고, 무효에다 동함시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자, 생각하시면 돼. 3월 1일 날 원시적 불능은 2월 20일 날 불이 난 거야. 3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집이 있다 없다? 이미 집이 없는 거야. 열흘 전에 불이 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없는 집을 사고 팔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지구상에 없는 물건을 사고 팔았다. 그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3월 2일 날 불이 나는 바람에 오늘 집을 못 주게, 5월 1일 날 집을 못 주게 됐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물건을 사고 팔았으니까 그 계약은 하자가 있어 없어? 얘는 하자가 없어. 계약이 유효야 무효야? 유효야 유효.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있는 걸 사고 팔았으니까 유효지. 유효인데 5월 1일 날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갑이 집을 준다 못 준다? 집을 못 주게 됐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집을 못 주는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따지는 거야. 벼락이 떨어져서 집을 못 주게 됐다. 갑의 잘못이 있어 없어? 없으면 그때는 위험부담이라. 위험부담 문제를 넘어서 집도 안 주지만 돈도 못 받는다 이러면 될 것이고, 갑의 잘못으로 집이 불이 난 바람에 집을 못 주게 됐다. 그때는 뭐야? 갑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살을 붙여가면서 보시기로. 오늘은 무효 유효만 봅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 가실성이 문제될 수 있다. 꺼내주고 원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까지 본 거예요. 계약 체결상 가실책임은 공부 좀 더 하고 나서 봅니다. 그다음 한편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동그라미치고 존재하는 물건 있는 걸 팔았으니까 매매 계약 매일 당시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계약은 하자가 있어 없어? 아무 하자 없죠. 계약을 매일 당시에는 집도 있고 돈도 받기로 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그 뒤에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집을 줄 수 없다면 이제 따지는 거야. 집을 못 주게 된 매도인 즉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뭐 채무불이행이 되고 잘못이 없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고 위험 부담이란 말이 나왔죠. 나중에 우리가 저 계약법에 가면 다시 나올게요. 위험 부담이란 말은 3월 1일 날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집이 있었는데 3월 2일 날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집이 불 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집을 준다 못 준다 못 주게 됐죠. 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가부 입장에서는 집도 안 주고 저쪽에서 돈을 줄까 안 줄까? 집을 안 주니까 을도 돈을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주고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주고 안 받으니까 무슨 문제가 남습니까? 집이 날아가 버린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게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근데 누가 부담해야 될까? 갑이 부담해야지. 배락이 떨어졌으니까 갑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안 주고 돈도 안 받으니까 날아간 위험은 채무자 갑이 집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이다 할 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집을 주는 사람은 채무자, 집을 받는 사람은 채권자죠. 채권자, 채무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원시적 불능이 무슨 말이지? 계약 성립 이전에 불능이 된 것. 유효다 무효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 계약 성립 이후에 불능이 된 것. 유효 무효? 유효. 유효니까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집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못 주겠죠? 그럼 못 주게 된 걸 따지는 거야. 내 잘못으로 못 주게 되면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내 잘못 없이 못 주게 됐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로서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그다음 그거까지 보시고 밑에 불능은 지금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목적의 적법 찾았죠. 적법. 제일 밑에 있네. 적법. 적법 반대는 뭐? 위법, 불법 이러면 되겠다. 그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된다. 요거 지금 온 거야. 진도를 나가는 과정을 알겠죠? 이게 표가 머릿속에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나가는 진도가 쭉 따라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항상 체크를 해야 돼. 공부를 할 때는 위에서 뒤에서 시각이 위에서 내려다봐야 돼. 위에서 표를 밑에 놓고 지금 요 정도 가고 있다. 당사자가 열에서 열에 가고 열에 가고 열에 가고 열에 가고 열에 가니까 내가 지금 요 정도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 연결을 해가면서 앞뒤 연결이 돼야 돼. 앞뒤 연결 안 되면 이 헛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도 보고 이 전체의 큰 그림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민법이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이니까 머리에서 딱 들어가야 돼. 적법해야 되는데 적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무슨 말인고? 무효는 채권 채무가 없다는 뜻이야. 아까 여기서 계약을 왜 맺습니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죠? 근데 그 계약이 무효란 말은 채권 채무가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뜻이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다면 그거는 넘겨줘야 될 것 줬어. 안 줘도 되는 걸 준 거야. 안 줘도 되는 걸 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돌려달라 이러면 되겠지. 돌려달라는 말하지 부당이득 완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부당이득 할 때 부당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근거 없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안 줘도 되는 걸 근거 없이 줬으니까 받은 사람은 근거가 있어 없어? 받을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없이 받은 것이니까 돌려준다. 이게 뭐야? 부당이득 완환의 문제가 생긴다. 여기로 와서 볼까? 당사자인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1단계 승인요건과 2단계 효력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권리 변동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어가서 뭐가 됐다? 유효가 됐단 말은 채권 채무가 발생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법률행위 즉 계약을 맺었는데 잘못돼가지고 무효가 됐단 말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런데 아까 미승자처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승년자가
혼자서 그냥 계약을 체결해버렸다. 그때는 결론이 뭐지? 지속 가능이었죠. 지속 가능은 일단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일단은 효력이 있다. 있는데 나중에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처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되는 거야. 거기서 봤다 아이가. 3월 1일 날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뭐가 된다? 지소 가능이 되고, 지소 가능은 유동적 유효. 일단은 효력이 있지만 법정 대리가 그 사실을 알고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된다. 처음부터 뭐예요? 소급해서. 그러니까 5월 1일 날 취소를 하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된다?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이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니까 주고받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돌려달라.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하면 되겠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2달 뒤에 그 사실을 알고 아들 보고 뭐랬노? 니 오토바이 잘 팔았다. 자기는 잘 팔았다. 위험한데. 추인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추인을 해주면 유동적 유효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그러시면 그러니까 취소 가능은 유동적 유효인데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무효, 취소, 유효는 무효, 취소, 취소 가능, 유효, 무효, 취소 가능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취소하고 추인은 상태다, 행동이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취소 가능한 상태에 취소라는 행동을 더하면 뭐가 된다? 그 계약이 무효로 바뀌고 취소 가능한 상태에 추인이라는 행동을 더하면 그 계약이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이에요. 유동. 바뀐다고. 그런데 유효하고 무효는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고정.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고 한 번 유효는 유효한 유효지. 유효고 무효로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소 가능은 바뀌는 거야. 구별하시고. 그래서 요거 다시 내려갑니다. 적법봅니다. 첫째,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해야 되는데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적법해야 되는데 만약에 적법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그 밑에 줄.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넘어가고 타이틀이 지금 양가로 2번, 3번, 4번 나와 있죠. 그 타이틀 위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위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쭉 가고 있냐면 당사자가 목적을 정했는데 그것이 적법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조 그림에서 적법만 딱 떼내가지고 적법만 딱 분리해가지고 보면 요래 되겠죠. 이제 목적이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이때 법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법에는 두 종류가 있어. 임의법규가 있고 강행법규가 있습니다. 자, 임의가 무슨 말이죠? 임의. 임의가 무슨 말? 스스로. 잘하네. 원해서, 스스로, 뭐 이런 뜻이야. 뉴스 봐요, 안 봐요? TV 볼 때 연속 봐요, 뉴스 봐요? 다 안 봐요? 좀 보세요.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해야지. 뉴스를 보는데 부동산 뉴스는 또 빠지지 않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야 감각이 생겨. 뉴스도 보고, 이렇게. 요즘 무슨 뭐 사람 잡을 때 임의동행 한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임의동행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원하면 같이 갈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 이런 뜻이죠. 경찰이 가자 이래가지고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나는 못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장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임의동행. 임의는 내 마음대로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법규라는 것은 법을 꼭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지키고 안 지키고 내 자유에 있다. 내 자유다. 내 자유다. 그 다음에 강행법규는 그 법규는 꼭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이 그럼 임의법규에 어긋나면 이거는 무효다, 유효다.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돼. 그걸 위반했다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은 임의법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강행법규만 포함되는 거야. 강행법규는 꼭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효력을 안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법할 때 법은 강행법규를 말한다, 임의법규를 말한다. 강행법규를 말하는 거지 임의법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임의법규를 말하는 건 아니다. 임의법규 중에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면 이런 게 보여요. 갑의 건물을 을에게 빌려주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 의무를 누가 질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임대인이 빌려주는 사람이 뭐지? 임대인,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는 무슨 말이죠? 빌려준다, 대여한다 이런 뜻이고 차는 무슨 말이에요? 빌린다, 차용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그런데 수선 의무는 누가 진다?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전기나 수도가 고장이 나면 민법상으로 누가 고치도록 되어 있다? 임대인이 고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을 맺기를 임대료를 싸게 받는 조건으로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고쳐가면서 사용을 하기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약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수선을 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은 법을 지킨 거야, 어긴 거야? 법을 어겼구만. 봐봐라. 법에는 누가 고치도록 되어 있다고? 임대인이 고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맺었다고? 임차인이 고치기로 계약을 맺은 거 아니야. 그럼 그 계약은 법대로 한 거야? 법에 어긋난 거야? 법에 어긋난 거예요. 법에 어긋나는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을 주거냐 안 주거냐 이게 문제인데 그 법이 강행법규라면 효력을 줘 안 줘? 안 주고 임의법규라면 효력을 준다. 그런데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이건 임의법규예요.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계약을 맺더라도 효력을 준다, 안 준다? 효력을 주는 거예요. 효력을 주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돼? 임차인이 고쳐야 돼, 이거는. 임대인이 고치는 게 아니야. 특약 안 맺으면 임대인이 고치겠지만 그게 임의법규야. 법대로 한다, 법대로 안 해도 된다. 법대로 안 해도 관계없다. 이거는 법보다 뭐가 우선이다?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인 거예요. 그게 임의법규야. 임의법규. 그런데 저기서 미승인자 이야기했죠. 미승인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뭐 한대? 무효 이러면 안 되지. 미승인자는 지속 가능.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갔을 때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18세 딱 보는 순간 뭐야? 지속 가능 바로 나오잖아. 근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곤란하지. 미승인자의 행위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미승인자하고 상대방이 자전거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요놈 자식이 뭐랬어? 혹시 너가 동의 받았나? 안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동의를 안 받은 계약도 취소하지 말기로 하자라고 특약을 맺은 거야. 그런데 그 특약은 법에 찍혔어. 법에 어긋났어. 법률상으로는 미승인자의 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은 취소를 못하도록 하기로 했죠. 이때 법을 어긴 요 계약의 효력을 줄 것인가 하는 건데 미승인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하는 이 법은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이거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특약을 맺더라도 지속금 배제 특약을 맺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그래서 법을 위반했을 때 효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 법이 임의법규라면 효력을 줍니다. 위반해도 그냥 관계없어요. 강행법규라면 효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적법을 할 때 법은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라는 뜻이지 임의법규를 위반하면 무효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은 강행법규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행법규를 다시 나누면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글자를 잘 보시면 돼. 효력 규정은 그 뜻이 법을 규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효력을 제한할 목적으로 효력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뭘 만들었단 말이야. 따라서 요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효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말 그대로 효력 안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효력 안 줘. 근데 단속규정은 법을 규정한 취지가 국민들의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답니다. 효력은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단속규정은 위반을 하더라도 효력을 준다 안 준다? 효력을 줍니다. 효력은 주는데 국가로부터 뭘 받는다? 처벌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렇게. 단속규정 위반되더라도 효력은 주는데 처벌은 받는다. 단속을 당해가지고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냐면 효력규정은 주로 보면 자격증과 관련된 규정은 거의 다 효력규정이에요. 여러분하고 가장 밀접한 자격증이 뭐고? 공인중개사지. 공인중개사라는 그 자격증에 관련된 모든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죠. 그거는 성질이 뭐다? 효력규정이야.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보니까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격증을 사고 파는 양도 계약에 있다면 그거는 효력을 줘, 안 줘? 그거는 효력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격증을 3천만 원 주고 사더라도 그 사람이 중개사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속규정은 주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냐면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법규가 거의 다 단속규정입니다. 행정경찰법규죠. 행정경찰법규가 거의 다 단속규정이에요. 경찰이 뭔지 알아요? 경찰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시면 답답한 부분이 많아. 내가 경찰도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나 이러면서. 경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이가? 알아 몰라? 경찰. 경찰 모르는 지나가면 경찰 막 보이네. 경찰의 의미가 질서 유지 이런 뜻이에요. 경찰이 뭐라고? 질서 유지. 경찰을 다르게 표현하면 질서 유지 이런 뜻이야. 그 질서가 사법 질서인 경우도 있고 행정 질서인 경우도 있죠. 사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은 무슨 경찰? 사법 경찰. 그 경찰서에 가면 행사과에 있는 경찰들이죠. 행사과에 있는 경찰들. 우리가 말 그대로 사법 경찰이에요. 도둑놈 잡고 강도 잡고 이런 사람들이 사법 경찰이고. 내가 그 한자로 써준 이유가 있어요. 사법경찰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옛날에 나중에 질문하는 거죠. 사법경찰이 뭐냐고. 내가 언제 사법이라 했노? 사법이라 했지. 이 사법경찰을 가르치면 자기 머릿속에 인식이 뭐가 된 거야? 운동에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법경찰을 생각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사법경찰이 맞습니다. 근데 행정경찰은 뭐예요?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런 사람들,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행정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대해서 다 같은 경찰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경찰 중에서도 행정경찰 질서를 유지하는 이 근거법규가 거기가 단속법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리고 경찰은 경찰서에만 있어요? 행정관청 곳곳에 있어요? 행정관청 곳곳에 질서 유지를 위한 담당팀이 있겠죠. 노동청에 가면 경찰 업무를 누가 담당하죠? 노동부에 가면? 근로감독관이 경찰 아니야. 근로감독관도 경찰입니다. 노동경찰이에요. 산림청에 가면 산림경찰이 있죠. 그죠? 산림단속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경찰 업무를 하고 있죠. 세무서 가도 경찰 하잖아요. 경찰. 세무 그 조사로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다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경찰은 수갑도 가야 되는 게 잡고 간다. 기소도 하고, 기소 수사도 하고 이래야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단속경찰이 하는데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지?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보건법, 소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속법이야. 그걸 위반하면 효력은 주는데 처벌을 받는다. 포장마차를 한번 생각해볼까? 포장마차 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포장마차가 법을 많이 어기고 있죠. 그지? 포장마차가 도로에서 있죠. 도로는 차도도 도로고 인도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산인 도로를 사용할 때는 국가로부터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그게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뭘 위반했다? 도로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에 포장마차에 써 있으니까 통행에 지장을 준다 안 준다? 지장을 주니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뭘 팔고 있지? 식품을 팔고 있죠. 근데 식품 판매 허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식품위생법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 상태가 좋아요? 위생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앞에는 좀 깨끗한데 뒤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 있어? 시커먼 물에다가 말 걸레 빠르고 그릇도 닦고 그래가지고 또 주면 또 맛있다고 먹고 이래가지고 그죠? 뒤에 보면 위생 상태를 보면 그 먹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이 보니까 보건법도 위반했고 불 떼죠. 가스 돈 놔두고 터지면 어떻게 돼? 큰일이야. 소방서 공무원이 보니까 소방법도 위반했죠. 그러니까 포장마차 아저씨가 뭐 대충 봐도 법을 한 4-6개 위반하고 있네. 그런 법들이 전부 다 무슨 법이요? 단속법이라고. 근데 내가 포장마차에 가서 날도 춥고 술과 안주를 먹었어. 소주 한 잔 먹고 안주도 먹었죠. 자, 내하고 포장마차 아저씨하고 무슨 일 했다? 술과 안주는 동산부동산. 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 되겠네. 술 주세요. 청약. 예, 드립니다. 승낙. 소주나 안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계약에 대해서 효력을 줄 거냐? 반쯤 취했죠? 반쯤 취했으니까 똑똑해 바보가 돼. 똑똑해지구만. 반쯤 취했다, 아이가. 만취가 되면 바보가 되지만 또 반쯤 취하면 똑똑해지구만. 그래서 포장마차 아저씨 보면 그랬어. 반쯤 취하니까 막 똑똑해진 거야. 평소에 생각도 안 났던 것이 막 생각납니다. 가만 보니까 당신 지금 도로법도 위반했고 도로교통법도 위반했고 법을 막 위반했으니까 범법자하고 맺은 계약은 무효니까 나 소주가 못 주요.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되면 뭐 포장마차 아저씨 돈 줄게. 단속 규정을 위반하도 효력을 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개인은 단속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개인이 단속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소주값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주는데 구청 공무원이 와서 단속을 하면 뭡니까? 이 사람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니까. 그러니까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처음부터 이는 무조건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은 주는데 처벌은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제 책을 봅시다. 자, 양가로 2번부터 본다. 법률 규정은 사법상 법률 효과에 의하여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이고 그 말은 꼭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민법에는 강행법규는 이런 것이 있고 임의법규는 이런 것이 있다. 그건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내려서 효력규정, 단속규정. 일반적으로 강행법규는 다시 뭘로 나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는데 단속법규는 단순한 행정상의 금지법규로서 단속규정에 위반된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상 제재는 받을 뿐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단속법규를 위반하더라도 효력을 준다 안 준다? 단속규정 위반하도록 효력을 주는데 처벌은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럼 내려서 효력규정은 예에 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줄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련된 법이 무슨 법입니까? 공인중개사법이죠. 그거는 단속규정, 효력규정.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했죠. 그러니까 가령 중개사법에서 수수료를 80만 원 받으라 했는데 100만 원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럼 그 100만 원 수수료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무효인데 전부가 무효다. 초과된 20만 원만 무효다. 초과된 20만 원만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효력규정 위반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위반되면 효력 안 줍니다. 그 다음 내려서 동안에 이번 단속규정이라 가지고 뭐 등기특별조치법, 주택전매행위, 무허가 음식점에서의 판매행위 이런 말이 보이죠, 그제? 그 무허가 음식점을 아까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포장마차. 포장마차가 가장 대표적인 무허가 음식점이죠. 그거는 위반을 하더라도 효력을 줘, 안 줘? 효력은 주는데 처벌은 받는다 했죠. 그 다음 넘어서 양가로 4번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1번, 2번은 크게 볼 거 없고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서 아까 강행법규 위반되면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요까지 봤죠? 목적이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다 할 때 이 법은 강행법규를 말하죠. 그러니까 법자리에다 뭘 해야 될까? 강행법규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럼 읽으면 어떻게 돼?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무효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무효니까 재건 채무가 있어 없어? 무효는 아까 재건 채무가 없단 말이야. 재건 채무가 없으니까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동안에 3번 내려서 법률행위가 줄을 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에 기한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무효니까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행을 해버렸다면 돌려주세요 하면 되겠죠. 돌려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래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읽었습니다. 그거까지만 보시면 돼. 지금 더 나가지 말고 그 뒷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타당성할 때 배우고 나서 보시면 돼요. 그거까지 보시고. 근데 책을 보니까 막 정리가 안 된다, 그지? 요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책만 가지고는 정리하지 안 되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은 적법해야 되는데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때 법의 의미는 강행법규를 의미하고 따라서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의법규에 어긋나면 이건 효력을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를 다시 나누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나눌 수 있는데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을 준다 안 준다? 효력을 안 주고 단속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효력은 주는데 처벌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요까지만 딱 정리를 합니다. 지금 그 기본 과정에서 요까지만 딱 해서 구조만 잡으시라고. 구조만. 이것도 벅차다 사실은. 뭐 표정 봐도 벅차고 다음 주에 만나서 내가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벅차고 벅차다. 다음 주에 만나면 물어보면 또 모를 거예요. 내일 놀러 가요? 밑밥 봐요? 내일 밑밥 봐요? 일요일은 좀 쉬고 토요일은 밑밥 열심히 보고 월요일도 밑밥 봐요? 집에서 보고 밑밥이 탁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계속 밑밥 보는 거예요. 달달달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책부터 봐요? 인강부터 봐요? 인강부터 봐요. 복습할 때 책 딱 펴놓고 인강 딱 틀어놓고 내 소리 들어가면서 책에 줄책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학원에 와서는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가 열심히 듣고 복습할 때는 말하고 인강 열어가지고 책 봐가면서 보고 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분들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도 인강을 보면 또 기억이 나요. 근데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줄치고 뭐 적고 정리한다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뭐야? 인강을 봐도 잘 안 들려 그게. 수업 시간에 똑바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기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하면 안 좋아. 열심히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인강 열어놓고 또 적을 건 적고 줄칠 건 줄치고 이러면 돼. 그럼 잘 들려. 그러니까 인강은 복습용으로 잘 활용을 하시고 인강 많은 거라고 복습용으로 활용하라고 인강을 열어주는 거지 그게 공부하라고 열어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이제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조금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날까? 겉에 준다면 이제 장마철이거든. 비도 많이 오고 날도 더워지고 이러니까 학원 오기 싫은 거야. 이제 인강 딱 펴놓고 조금 해도 되겠다. 한 달은 잘 돼요. 근데 인강은 TV 보는 거와 똑같은 거야. 평면적으로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머릿속에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잘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원 와서 내하고 교감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봐야 돼. 들어보고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인강을 보면 그게 복습이 잘 돼요. 그리고 기억이 오래 남는데 처음부터 인강만 봐버리면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TV 연속극 보는 거랑 똑같아. 돌아쓰고 딴짓하면 뭐야? 뭐 봤는지 모르잖아. 연속극도 어쩌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출석을 열심히 하시고 하루 빼지 말고 출석 잘하고 강의 잘 듣고 복습하고. 지금 예습이 돼 안 돼? 예습 안 돼. 뭐 알아야 예습을 하지. 그러니까 예습할 생각하지 말고 예습은 한 두 바퀴 돌고 나서 하는 거야.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17페이지 제일 밑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있죠. 요거는 매년 오는 거기 때문에 쉬었다가 이제 조금 에너지 보충해서 이제 봅시다.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오늘 내 이제 표만 보는 거야. 다음 주도 표만 보는 거야 또. 다음 주도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